안녕하세요, 공장장 훈입니다. 첫 번째 초보용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초보용 영상을 위해서 킷을 구매했습니다. 에어픽스의 1:72 영국 공군 고개 비행단 붉은 화살이죠. 레드 아로우. 스펠링이 GN80인데 G는 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not? 저는 뭐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또 영국 발음인 것 같아가지고 한데, 뜻은 목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진 작은 제트기입니다. 아마 뭐 훈련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그 킷을 구매했고요. 앞에 레벨의 모델 셋과 마찬가지로 이 킷 또한 간단한 킷과 그리고 데칼 설명서와 함께 이제 이렇게 사서 바로 제작을 하고 간단하게 붓으로 도색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된 킷이고요. 일단 에어픽스라서 혹시 과거의 금형으로 만들어진 킷이 아닐까 반신반의하면서 비닐 개봉해봤는데 아마 최근에 나온 킷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1:72라서 조정석 부분이나 아니면 뭐 함께 포함된 인형이 디테일하거나 한 건 아닌데, 몰드 자체는 준수한 편이고 마이너스 몰드의 킷입니다. 그리고 또 클리어 부품도 상당히 투명도도 좋고, 초보가 만드시기에 그렇게 많은 부품 수를 가진 킷도 아니고 딱 적당한 킷인 것 같고요. 붓 하나랑 이렇게 또 도색이 필요한 색깔이 레벨에 비해서는 하나 더 들어있었네요. 4개가 들어있는데 험브롤의 에나멜은 아니고 험브롤의 아크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하실 때 아마 잘 물성이 괜찮지 싶은데 일단 그것도 칠해봐야 아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된 킷으로 두 번째 초보용 영상을 만들어서 또 순서대로 천천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초보용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씻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고 바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형에서 런너가 빠져나올 때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름기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세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접착도 하시고 도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퍼티를 사용하고 또 사포를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굳이 먼저 안 씻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아마 제가 퍼티라든지 아니면 사포를 사용하는 작업기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본 킷으로 뭐 서페이스라든지 다른 작업 없이 작업하실 때, 아니 뭐 서페이스를 쓰고 하는 작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척을 꼭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걸 빠뜨린 것 같아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세척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척을 하고 이렇게 다듬고 해서 먼저 가조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조립이 큰 기법은 아니지만 특히 비행기 모형에서 좌우 동체라든지 날개라든지 이제 붙여보시면 틈이 너무 커버리면 그걸 메우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 분할된 동체라든지 날개가 잘 붙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니퍼로 잘 자르고 커터 칼이나 아트 나이프로 잘 다듬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일단 도화지를 잘 다듬고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색칠이 잘 되기 때문에 도화지 작업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듬어서 도화지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도색이 편리하게, 바퀴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런너에서 잘라내고 붓으로 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겨두고 작업을 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비행기 관련 모형은 내부에 도색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먼저 도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접착하고 또 이제 뭐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다음 작업이 이어지게 돼 있어서 내부에 칠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함께 포함된 흰색 아크릴을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앞에서 사용한 레벨제랑 요 아크릴 험브롤 아크릴의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레벨은 칠을 한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요거는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바르는 느낌이 강해서 조금 물성이 그렇게 붓칠하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들어있는 걸로도 아주 잘 도색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좀 의문이고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법을 가르쳐 드리면, 지금 보시면 붓에 도료를 묻히고 그 도료를 바로 칠하지 않고 티슈에 이렇게 닦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마른 붓질입니다. 보통 물감은 이제 붓에 발라서 칠하기 위해서 하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젖어 있는 상태를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좀 말린 상태로 붙인다고 할까요? 도료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발라지는 게 아니고 휴지에 닦아서 거친 상태로 해서 요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면적으로 칠해진 거에서 저 정도만 추가하셔도 어느 정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간단한 드라이 브러싱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담았고요. 또 내부 계기판이라든지 그런 거는 데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데칼을 이용해서 잘 붙여 주시고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잘 접착제가 잘 붙도록 놔두고 난 이후에 이제 외부 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접착제를 바르고 이렇게 잘 잡으면서 접착을 시키고 잘 굳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착이 잘 되었고 이제 칠을 하기 전에 접합선 수정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보한테 퍼티라든지 그리고 또 어려운 접합선 수정을 하시라고 하면 저 부분이 아마 제일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뭐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근데 이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접착제를 바르고 양쪽을 접착하실 때 꾹 누르면 수지가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그 삐져 나온 부분을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내시고 이제 동체의 그 곡선에 맞게 커터칼을 이용해서 눕혀서 이렇게 잘 갈아내시면 굳이 그 퍼티를 바르고 사포질을 하고 다시 사포질로 사라진 패널 라인을 살리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요. 요즘 나오는 킷은 오히려 저런 거를 최소화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퍼티라든지 그런 걸 덜 사용하는 킷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킷들은 아직 그런 좌우를 분할하는 설계가 많아서 저런 작업들이 많이 따라야 해서 어떻게 보면 비행기는 좋아하시는데 비행기 모형에 입문하시기에 가장 좀 껄끄러웠던 부분이 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만드는 재미를 먼저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렇게 커터칼로도 할 수 있지만 퍼티를 안 바르고 저 부분만 또 사포를 이용해서 또 잘 갈아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의 접합면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하면 그렇게 뭐 많은 먼지가 안 날리고 또 까다로운 작업을 안 하셔도 다음 도색 작업까지 무리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이후에 이제 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색할 준비가 다 되어서 본격적으로 아크릴 레드를 붓터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바르니까 이 색을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세척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이용해서 물에 희석 안 하고 발라보니까 어느 정도 도색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 색이 발라져서 제가 원하는 붓칠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원인을 제 스스로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다 지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에나멜로도 붓도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을 준비할까 했는데, 여기 그냥 요 상황에서 에나멜로 그냥 작업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체 발려졌던 거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다 닦았습니다. 분명히 알코올로에 닦이는 걸 봐서는 아크릴이 맞는데 왜 이렇게 두텁게 발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타미야의 X7 유광 레드를 이용해서 전체 붓도색을 합니다. 도색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요령은 넓은 면을 칠해서 좁은 면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굴곡 있는 면을 칠하지 않고 넓은 면에서 굴곡 있는 면으로 가시면 굴곡 있는 면에 도료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실 때는 굴곡이 지거나 좁은 면을 먼저 도색을 하고 넓은 면 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한 번에 칠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칠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얇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자체가 붉은색이라 이렇게 칠을 하는 데는 그렇게 또 무리는 없었고요. 붓을 이용해서 얇게 여러 번 이렇게 층을 올려가면서 도색을 하고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광이라서 이렇게 또 영상에 보시면 반들반들 이렇게 윤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붓을 이용해서 붓자국이 남더라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꼼꼼히 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리어 부품도 마스킹을 하면 또 삐져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따라서 붓칠로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 도색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건조를 잘 시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붓자국은 어느 정도 남았지만 그렇게 못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영상에 보시는 저 색연필은 수채 색연필이라고 이렇게 그 물에 녹는 색연필이죠. 저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아크릴 도색에 저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크릴이 제가 뜻하는 바대로 도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에나멜로 했는데, 솔직히 에나멜도 한 번씩 저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저렇게 라인을 따라서, 패널 라인을 따라서 저렇게 녹여가면서 발라주시고, 저걸 물을 이용해서,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서 먹선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희석제를 이용해서 그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먹선을 넣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깊은 먹선이 들어가진 않지만 은은하게 어느 정도 먹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못하실 기법은 아니고요. 또 경험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먹선까지 다 해보시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선펜은 솔직히 좀 굵기 때문에 저렇게 해버리면 너무 굵게 칠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가지고 먹선을 넣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물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무리 없이 잘 닦이고요. 그걸 그렇게 패널을 강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데칼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급적 먹선이 들어간 부분을 피해서 나머지 부분은 꼼꼼히 잘 닦아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칼을 붙입니다. 데칼을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특히 또 이 기체가 에어쇼에 사용하는 고개 비행 기체이기 때문에 데칼 자체도 상당히 간단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중간에 어렵다기보단 굴곡이 있는 부분에 데칼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데칼은 물에 담그고 불리고 그걸 떼어내서 원하는 위치에 도색 가이드에 데칼 부착 위치를 잘 보시면서 붙여주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하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그 데칼 밑에 접착제와 함께 있는 수분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항상 저기 피팅을 하실 때는 그 도색 가이드를 보시고 정확한 위치에 잘 갖다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이 단순한 킷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저기 수직 미익에 보시면 수직 미익을 작동하는 부분에 몰드가 새겨져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데칼을 녹여주는 재료들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사시기 편하신 거를 하나 정도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종의 데칼 연화제입니다. 데칼 자체를 조금 녹인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데칼을 녹여서 굴곡에 붙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르고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원하는 위치에, 너무 힘을 주어서 하면 데칼이 약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살살 달랜다고 생각하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밀착이 돼서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굴곡이 있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는 데칼 연화제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아주 데칼을 몇십 장 붙일 때까지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칼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랑 자잘한 부품들을 도색하는 영상입니다. 역시나 함께 포함된 아크릴 도료를 이용해서 붓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종사 인형을 도색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함께 포함된 레드 색상에 안료만 거의 남아 있었거든요. 안료만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니까 색상이 참 잘 발라지고 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칠이 안 됐던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앉아 있는 안료와 또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도료가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여분의 희석제라든지 그런 첨가물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영향일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많이 걷어내고 안료 부분만 떠서 이렇게 도색을 해보니까 도색이 상당히 잘 돼서 혹시나 구입을 해서 도색을 하실 분들은 이제 유통 과정상에 덜 굳는 거지 내가 사용할 때 굳이 그 부분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쓰실 때 밑에 안료 부분을 많이 뜨셔 가지고 도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잘한 부품이나 또 기체의 안테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흰 색상이라서 이렇게 붓으로 바르기도 하지만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이번 저 비행기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붓이라든지 도료랑 그리고 기타 공구들인데요. 뜻하지 않게 아크릴에서 에나멜로 도색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칠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저게 무슨 도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부품을 붙여줌으로써 제작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포함된 접착제를 이용해서 살짝 부품 끝에 묻혀서 이렇게 잘 접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라서 삐져 넣으면 굳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저렇게 요지를 이용해서 요지 끝에 발라서 이렇게 그 테두리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주고 접착을 하고 완성했습니다. 기체가 상당히 작고 귀여운데요. 이렇게 또 만드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완성하고 나니까 그 완성하는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즐기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여러 공구가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재현해 보시면 또 모형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